오늘은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비타민C 고용량 복용, 즉 메가도스 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메가도스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요. 간단하게 용어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메가도스란 단어의 어원을 분석해보면 메가도스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메가는 100만 배라는 뜻입니다. 메가톤, 메가바이트 같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스는 정량, 복용량이라는 뜻입니다. 주사 앰플병이라든지 드시는 약물 복용법을 보시면 영어로 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도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량의 100만 배를 복용한다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약을 두세 배는 먹을 때가 있어도 정량의 수십, 수백 배를 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비타민C에 한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메가도스라 합니다. 비타민C의 정확한 명칭은 아스콜브산이라고 합니다. pH 농도가 2에서 2.5 정도 된다고 하네요. 비타민C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사람은 대사 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노화, 암, 염증 등 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비타민C는 이런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해주는 최고의 항산화작용 물질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점입니다. 콜라겐은 혈관, 피부, 힘줄, 뼈 등 결합 조직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부와 혈관이 약해지고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식약처에서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100mg을 권장합니다. 생각보다 소량이죠. 하지만 요즘 분들은 이런 소량마저도 드시지 않는 실정이라 합니다. 아마도 바쁘고 불규칙한 일상 때문이겠죠? 실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비타민C 평균 섭취량은 권장량의 74%, 여성은 5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타민C를 따로 챙겨 드시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요. 반대로 비타민C를 폭탄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메가도스라고 하죠. 메가도스 요법이란 비타민C를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통 하루에 2000mg 이상, 3000mg, 6000mg, 때로는 10,000mg까지 섭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비타민C가 수용성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많이 복용을 하더라도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메가도스 요법을 지지하는 분들은 메가도스가 건강에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일단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암 전문 병원이 많이 생긴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병원들에서 항암 치료 용도로 비타민 정맥 주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긍정적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가도스를 처음 창시했던 노벨 화학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링 교수도 하루에 12,000mg의 비타민C를 복용했다고 하고요. 많을 때는 하루 40,000mg까지도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 후 폴링 교수는 암이 걸려 돌아가시긴 했지만 거의 100세까지 살았으니 나름대로 자신의 메가도스를 몸소 증명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메가도스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줌으로써 사실상의 약한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도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요. 피부와 혈관의 건강에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요.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콜라겐을 만들어주니까 그렇겠죠. 또한 멜라닌 색소의 증가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바로 신장결석이죠. 신장결석은 비타민C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옥살산이라는 것이 생성되고 이것은 수상의의 일종이거든요. 분자식으로 OH죠. 화장실에서 비누 표면에 뿌옇게 생기는 것들, 석회암동굴의 종유석, 석순처럼 석회가 끼는 거죠. 그래서 이 옥살산이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신장결석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메가도스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위장장애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고용량의 비타민C가 위장관에서 삼투압 변화를 일으켜서 설사,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올바르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복용 타이밍인데요. 식사 중 또는 식후 바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빈속에 드시면 엔간해서는 참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섭취하기보다는 소량을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 6000mg을 드신다면 2000씩 3번에 나눠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 제품을 선택할 때는 부영제가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가도스라는 것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는 요법입니다. 그런데 복합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의도치 않았던 다른 성분도 고용량으로 복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가도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물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가도스의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은 바로 신장결석인데요. 신장결석 환자는 대부분 무더운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탈수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수분이 적어지면 혈액의 농도, 오줌의 농도가 진해질 테고 이것은 결국 스톤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정말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 메가도스와 더불어 비타민 B6, 마그네슘도 함께 복용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황에 따라 비타민 E, D, 아연 등도 굉장히 좋은 조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구성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항산화 네트워크가 구축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비타민C 고용량 복용, 즉 메가도스 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에 생략된 부분도 많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메가도스에 대한 디테일한 면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